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하재혁입니다. 오늘은 뼈나이가 어린데 성조숙증 진단이 된 첫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료 중에 가끔씩 마주치는 흥미로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뼈나이가 어린데 성조숙증 진단이 된 첫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 중에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에 손사진 찍어봤는데 뼈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 지금은 앞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1년 이상이나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전에 의사 선생님이 뼈나이를 너무 어리게 판단하신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아이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성호르몬은 성 발달뿐만 아니라 뼈의 성숙도를 촉진시킵니다. 최근에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성 발달이 진행된다면 뼈의 성숙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변화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2차 성징이 완전히 나타나면 성장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 초기에 얼마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 아이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현재 아이 키의 뼈나이로 성인 예측 키가 몇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항상 이어지는 당부가 있어요. 사춘기 발달이 언제 진행되는지에 따라 예측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춘기 발달과 키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춘기 발달이 일찍 시작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돼서 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전에 뼈 나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추적 관찰을 통해 뼈의 나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이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춘기가 오는 시점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치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치의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조숙증 조기 발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구한 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7세 8개월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양 부모님의 키는 아버님이 175cm, 어머님이 160cm로 평균 수준에 가까웠어요. 처음 내원 당시에는 7세 2개월이었고 키와 몸무게가 다소 작아 보여서 성장 확인차 병원을 찾았어요. 내원 당시 키는 115.8cm로 2017년도 성장도표 곡선상에서 7%, 700분위수에 해당하는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환 크기는 3cc였고 뼈 나이는 5세로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어리게 나왔어요. 이런 결과로 성인 예측키는 181.8cm로 예상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내원했을 때 기본 혈액 검사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성장이 둔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체질성 성장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상황이 달랐어요. 6개월 동안 아이의 키가 4.1cm나 성장하여 119.9cm로 늘어났고 키 등수가 1300분위수로 커져 있었어요. 이는 사춘기 전 아이가 보이는 정상적인 패턴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고환 크기도 3cc에서 4cc로 커져 있었고 테너 성성숙도도 2단계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고령령은 6개월 동안 약 8에서 9개월 정도의 뼈나이 진행을 보였어요. 성호르몬 확진 검사, GnR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피크 LH가 7.23으로 나왔고 이는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호르몬 억제제인 GnRH 아날로그를 투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아이는 치료를 받게 되면서 뼈나이가 13세 전후 또는 만 나이로 12세 전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키에서 약 20cm 정도 작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성호르몬 억제제 투여만으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6개월 간격으로 아이를 내원시켜 주신 덕분에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수년간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내원했다면 몇 년 전에 손사진 찍어봤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뼈나이 실제 나이보다 어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앞서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1년 이상이나요? 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내원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 소화 내분비 분과 전문의로서 뿌듯한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